예, 등기 효력에 대해서 보았죠. 그러니까 우리 등기법이 민법의 심화강의인데 또 등기법을 하다 보면요, 민법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또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우리 문제를 안 풀었는데 효력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작년 32회 때 나왔던 거예요. 가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민법에서 오히려 매년 나오지만 등기법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1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다. 등기를 마치 완료가 되면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된 경우에 그 이전 등기의 효력, 권리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할 때 발생하는 거죠. 순위만 가등기한 때로 이제 소급하는 거고요. 3번, 사망자 명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등기라면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망자로부터 이전되게 됐잖아요. 허무인으로부터, 사망자로부터. 그러면 등기에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추정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등기 명인이 스스로 유효를 입증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것이 되겠죠. 3번. 쉽지만은 않죠.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도 사실은 문제 답을 맞추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렇게 이걸 뒤바뀌어서 나왔죠. 그러니까 옳은 것만 우리는 계속 하는데 이것을 틀리게 바꿔놨을 때 우리가 맞출 줄 알아야 되죠.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오르잖아.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기 전에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된 부동산에 의해 격려된 무효인 중복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수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서 어떤 권리가 있다, 어떤 효력이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다 틀린 말이라고 했죠. 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어요. 어떤 것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맞죠. 중복 보존 등기가 뭐가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행사를 못해요. 5번, 폐쇄된 등기기록. 폐쇄된 등기기록을 다음 시간에 하게 될 텐데요. 폐쇄된 등기기록은요, 등기기록이 폐쇄됐기 때문에 여기다는 어떠한 기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경정등기 이런 것도 할 수가 없고요. 폐쇄가 됐으니까. 자, 3번만 틀린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등기 유효 요건을 보도록 하죠. 이것도 민법 시간에 했던 내용 그대로 겹치는 거죠. 그럼 먼저 기본적으로요, 서설해 가지고 밑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등기 효력에는요, 본등기 효력을 말하는 거죠. 6가지가 있었어요. 권리 변동, 대항 순위 확정, 추정적, 후등기 저지력, 그 다음에 시효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점유적 효력. 6가지 효력이 있는데요. 밑에 있는 3가지요. 추정적, 후등기 저지력, 점유적 효력. 이 3가지는요, 무효인 등기에서도 인정이 돼요. 예, 그림, 우리 4페이지에 그림이 있죠. 예, 무효인 등기에서도 인정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요, 추정적 효력도 우리가 했죠.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내가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또 후등기 저지력,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 말소되기 전까지는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 할 수 없다고 했죠. 또 등기부 취득 시효는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도 등기부 시효 취득하는 거죠. 무효인 등기에서 사실은 실익이 있는 거잖아요. 등기부 취득 시효가 이런 거죠. 갑익에서요,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어요. 매매를 원인으로. 그래서 만약에 있어 유리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매매가 무효예요. 근데 무효인데 갑도 모르고 을도 몰라요. 사실을 모를 수 있죠. 당사자가 강행 규정이 위배가 되는데 모를 수도 있잖아요.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허가도 없이만 등기가 됐으면 이건 무효인 등기예요. 근데 몰라요. 이런 것들을 등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데 모르고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 되는 거죠. 갑이 되는데 등기된 채로요, 이 사람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자주점유자죠. 자주점유자요. 그러면 등기를 할 때 습니까? 갑은 잔금, 돈, 대금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으니까 등기해줬을 거 아니에요? 돈 당연히 받았겠죠. 그런데 이제 10년이 흘렀어요. 10년이 흘렀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야 이것이 무효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을이라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매매가 유효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매매를 유효했다고 주장을 해요. 주장을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매매를 유효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만약 무효가 밝혀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무효예요. 돌려줘야 하는 데 있어서 10년간 점유를 했으면은 현재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요,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하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요, 시효 취득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의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갑자기 한 10년이 있다가요, 10년이 지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 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등기 말소를 요구를 합니다. 말소를 요구해요. 그러면서 이때는 등기에 추정력이 미치기 때문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무효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입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입증 장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소송을 제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을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유효를 또 이제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매매를 했다는 증거를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유효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될 텐데, 매매계약서를 찾아보는데요. 10년이 지나가지고 보다 보니까 매매계약서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가 사실은 유효했다고 하더라도 유효를 주장하려고 하는 데였습니까? 유효를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입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10년이 지났으면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취득시효.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은요. 취득시효는 어떤 사람을 보호하냐면요. 우리가 취득시효라는 것은 남의 토지를 뭐 점거를 했어요. 원래 자기 토지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런 일은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랫동안 뭐 점유했다고 해서 점유취득시효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내가 남의 토지 뭐 점유했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뭐 내 토지가 떨어지고 이런 일은 없고요.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은요. 돈 주고 산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권리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럼 진정한 권리자 권리를 잃어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의에 반하는 거죠. 근데 돈 주고 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이 사람 돈 주고 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나서 내가 매매계약서 잊어버렸다고 해서 이 사람 내가 말소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 돈 주고 산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점유취득시효도 마찬가지잖아요. 갑과 을 사이에요. 매매를 했어요. X물건 10억 원. 매매를 했고요. 잔금까지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겠죠. 잔금도 안 받고 점유를 넘겨주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렇죠? 매매했으니까 잔금 지급했으니까 점유 넘겨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었습니까? 20년간을 점유하는데 등기할 줄을 몰랐어요. 근데 요새는 점유취득시효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등기해야 된다는 건 기본 상식이니까. 근데 등기 기록이라는 것이 우리 역사에서요. 일제 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역사가 오래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50년대, 60년대 이런 사람들은 등기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가지고요. 그냥 이 사람이 돈 다 지급했으니까 내 거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점유를 한 거예요. 등기 안 된 상태에서요. 계속 점유를 했어요. 근데 등기는 그러면 지금 갑 앞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요. 한참 봤더니 없습니까? 보니까는 등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나가야 되겠습니까? 안 나가야 되는 거죠. 나간다는 게 정의에 반하는 거죠.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랴부랴 의리라는 사람이었습니까? 매매했다는 이제 증거 가져와야 되겠죠. 매매했다는 증거 가져와야 되는데 매매계약서가 없어요. 이때는 이제 의리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의리.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매매했다는 걸 의리 입증해야 되는데 계약서가 20년이 흘러버리면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50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지났으니까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매매했다는 걸 입증을 못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람 쫓겨나야 되겠습니까? 말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취득시효를 인정해가지고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시효는요. 돈 주고 산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득시효가 있는 것이지 갑자기 뭐 돈 주고 사지도 않았는데 습니까? 뭐 임차인, 전세권자, 돈 주고 산 사람들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1000년을 점여도 취득시효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의잖아요. 돈 주고 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취득시효예요. 그러니까 취득시효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예요? 자주점유예요. 자주점. 돈 주고 샀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자주점유자만 보호하는 것이지 자주점유가 아닌 사람은 보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이해할 때요. 법은 우리 상식하고 맞아야 돼요. 공정해야 되잖아요. 남의 토지에 그냥 뭐 점유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돈 주고 산 사람으로서니까 소유권 취득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30년이고 50년이고 계약서 계속 들고 있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효제도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효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그 민법의 시효가 왜 판례가 이렇게 나온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그러니까 민법을 우리가 읽을 때는요, 우리 상식하고 맞아야 돼요. 상식하고. 근데 만약에 민법에 대한 판례랄지 내용을 읽어보는데 우리가 상식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상식하고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공정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 공정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물론 이제 공정이라는 것이요. 서민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공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정하게 돼가지고 평등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좀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 두 사람 관계. 이때는 어떻습니까? 법은 있는 사람 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요. 그냥 없는 사람들끼리의 관계다. 그러면 항상 공정하게 해석을 하면 공정하게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 것이고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과의 충돌이 생기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래야 법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없는 사람, 너무 순수해가지고 없는 사람 입장에서요. 법을 바라보면요. 법이 이해가 안 돼요. 법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권리자가 보호되지 의무자가 보호되는 게 아니에요. 권리자 중심으로 돼 있어요. 민법은 권리자 중심으로 돼 있고요. 권리자들끼리 만약에 충돌이 이루어지면요. 있는 사람의 권리가 더 보호돼요. 그러니까 저당권자하고 습니까? 다른 사람 어떤 권리들이 충돌이 이루어지면요. 항상 저당권자가 보호되는 거예요. 법정지상권이 왜 나왔어요?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하다 보면 또 나오잖아요. 만약에 대항요건을 주민등록을 맞췄어요. 내가 오전에 주민등록을 먼저 했어요. 전입신고를 통해서. 근데 오후에 저당권이 설정돼 버렸어요. 그럼 누가 우선돼요? 저당권자가. 저당권자가 누구예요? 은행이잖아요. 은행. 그러니까 금융자본들. 여기 사람이 보호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몰랐을 때는 반반으로 뭐 배분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저당권자가 스스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요. 일단 저당권자가 보호되고 그 다음 사람들이 보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충돌됐을 때는 누구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냐? 항상 저당권자가 들어가면요. 저당권자의 눈으로 뭐가 가장 타당한가를 봐야 법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없는 사람 입장에서 봐버리면 안 돼요. 법은 원래 이렇게 법을 누가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국회 로비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로비를 해요? 있는 사람이 로비를 해요? 있는 사람이 로비를 하죠. 법에 대한 관심은 누가 있어요? 없는 사람은 정권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이 없어요. 있는 사람이 이제 복잡한 거예요. 누가 정권을 잡느냐, 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있는 사람이 잃을 게 많은 거죠. 없는 사람이 잃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이해하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 세 가지요, 세 가지. 권리변동, 대항적, 순위 확정적 효력은요, 유효한 등기에서만 발생을 해요. 가백에서 을로 이전등기가 됐는데 등기가 무효예요.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되죠. 임차권 등기했는데 임차권이 무효예요. 대항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위도 없죠. 순위 확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 효력은요, 유효한 등기에서만 발생되는 효력이지 무효인 등기에서는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럼 등기 여러 가지 효력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효력은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 효력, 제일 중요한 효력이죠. 이 밑에 있는 세 가지 효력은요, 거의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동산 가지고 소송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소송 갈 일 없죠? 거의 소송해본 적 없어요. 후등기 저지력, 전세권 등기 됐는데 또 전세권 등기 이런 거 없어요. 전세권은 애초에 등기도 잘 안 돼요. 여러분이 등기부 봐가지고 전세권이나 지상권, 지역권 등기된 거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당권 몇 개 없어요, 거의. 그 다음에 였습니까? 시효취득이라는 건 현실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돈 받았으면 그냥 넘겨주지. 돈 받고 나섰습니까? 나중에 무효 주장하고 시효취득 주장해가지고 뭐 이렇게 싸우는 일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보통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변동적 효력. 제일 중요한 효력이죠. 그럼 제일 중요한 이 효력은 유효한 등기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등기 유효요건이 나오는 거죠. 그럼 등기의 유효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등기는 실체관계를 공시하는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요. 실체관계에 부합을 해야 돼요. 실체관계. 특히 권리관계 같은 경우는 민법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결정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는 거죠. 민법에서 결정된 권리관계가 부합하지 않으면 등기가 이제 무효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실질적, 실체적 유효요건이라고 해요. 이거는 민법 시간에 민법상의 내용이 되겠죠. 주로 민법의 문제예요. 그러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해서 또 등기가 무조건 유효가 되는 건 아니고요.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민법에 부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법에 또 부합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조건을 갖추었을 때 등기가 유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등기법에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거죠. 적법한 절차가 되기 위한 요건들을 계속 다뤄요. 이건 이제 우리 등기법에서 앞으로 계속 다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3장, 4장, 5장 앞으로 계속 다룰 내용은 바로 이거고요.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다룰 내용은 주로 요걸 다룹니다. 여러분이 민법에서도 공부한 내용인데 등기법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실체적 유효요건 중심으로 다루고 요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속 이제 등기법 시간에 계속 할 것이 바로 적법한 절차가 되기 위한 요건들을 이제 등기법의 내용을 이제 계속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요, 형식적 절차적 유효요건이 먼저 있지만요, 오른쪽에 실체적 유효요건부터 봅니다. 시험 문제가 나오면요, 여기서만 이 부분에서 나오면 요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할 내용이고. 자, 실체적 유효요건 해가지고요. 방금 설명했던 거죠. 자, 등기와 일치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즉,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등기부에는 뭐가 기록되냐면 세 가지가 기록돼요.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기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가 기록될 것이고요. 표제부에. 그 다음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등기 명의이 나오겠죠.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 세 가지가 기록이 되잖아요. 이거는 표제부에 기록이 되고 이거는 갑구, 을구에 기록되겠죠. 갑구, 을구에 권리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도 나올 거 아니야, 한꺼번에. 세 가지가 기록됩니다. 그러면 이때요,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 즉 법률행위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갑하고 을하고, 그건 이제 민법적인 내용이죠. 갑과 을 사이에요. 을 사이에 법률행위를 통해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갑과 을 사이의 매매는요, 100번지에 대해서 매매를 했는데요,
101번지가 등기가 됐어요. 계약도 하지 않은 것에 등기가 됐죠? 그럼 무효죠, 무효. 그러니까 이거 무효고, 을은 Y 부동산에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말소하고 다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행위에 부합하는 등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갑은요, 병과 매매를 했는데 등기가 을 앞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당사자는 병이었는데 갑자기 을 앞으로 등기됐다고 해서 을이 이 물건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죠. 그것도 무효죠. 갑과 을 사이에는요,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는데 등기는 저당권 등기가 돼버렸어요. 그렇습니까? 저당권은 무효죠. 법률행위가 틀리게 등기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거 무효고 말소를 하고 다시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요, 법률행위에 부합하는 등기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법률행위에 부합하지 않은 등기가 돼 있으면 권리가 변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권리가 변동하지 않는다. 부합하는 등기가 있어야 된다. 민법 시간에 배운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넘기시면 그 밑에 우리 책에서는 맨 밑에 173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부동산 표시에 관한 이제 부합의 정도, 일치의 정도예요. 그럼 조금이라도 불일치하면 무효가 되느냐에 있어서요. 요 내용은요. 만약에 여기 2층 건물이 실제 건물은 2층이에요. 실제는 2층 건물입니다. 2층 건물인데요. 이 건물에 대한 등기부라고 이제 등기 기록이 있는데요. 여기 표제부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게 10층 건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갑부에 갑이 소유한다라고 갑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걸 보죠. 그러면은 이 건물에 대한 등기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2층이에요. 10층 건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10층하고 2층을 구별을 못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면 등기부 이건 10층으로 되어 있으면요. 이건 전혀 다른 건물이죠. 그러면 이 등기 기록은 이 건물에 대한 등기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런 10층 건물은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이런 건물은 없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 건물에 대한 등기라고 등기를 하긴 했지만은 이거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전혀 달라요. 자,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소유한 다음에 이 건물을 팔고서 이 등기부에요.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겠습니까? 못하죠. 이런 건물은요.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대해서 지금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등기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이 건물은 등기가 없는 것이고 이 건물은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건물에 대한 등기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을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죠. 소유권 취득할 수 없으니까 없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됐으니까 이건 폐쇄를 시켜야 되겠죠. 멸실 등기하고 폐쇄한 다음에요. 다시 이 건물에 대해서 습니까 2층으로 다시 표제부 만든 다음에 다시 이제 갑하고 을 사이에 매매는 했으니까 나중에 다시 갑으로부터 습니까 보존 등기한 다음에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물의 등기 아무리 맞아요. 이거는 다 무효라는 거죠.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두 가지 넣었습니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효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여기도 2층으로 돼 있어요. 여기 2층이고. 근데 연면적이 여기는 실제로는 200제곱미터인데 여기는 198로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200제곱미터하고 198제곱미터하고 2제곱미터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 거의 없겠죠. 거의 구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이 2층 건물의 등기부가 이 건물에 대한 등기부라고 인식하게 되겠죠. 2제곱미터를 우리가 구별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요. 일부가 조금 잘못됐어요. 조금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에 대한 등기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가 돼요. 유효가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을 을한테 사고 팔아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을은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면적이 좀 잘못돼 있죠. 면적이 잘못된 건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것을 경정 등기를 통해서 200제곱미터로 그냥 시정하면 되는 것이고 소유권도 취득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넘기시면 거기에요. 판례가 나오는데 그 판례를 기억하세요. 토지와 건물을 구별할 필요 없고 그 판례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것은 민법에서도 나오죠. 자, 실제 부동산이다. 등기 기록에 기록되는 표시가요. 다소 불일치예요. 그러면 우리가 판례를 읽을 때 판례를 해석하는 방법인데요. 다소 불일치라고 되어 있으면요. 불일치가 없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불일치가 없다. 그러니까 판례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없다. 약간의 차이밖에 없다.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면요. 그냥 다소 불일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판례를 읽을 때 해석하는 방법은요. 다소 불일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불일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불일치가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뭘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거는 현저한 불일치라고 해요. 현저한 불일치 그러면요. 동일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판례를 내올 때는요. 굉장히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추상적인 그 판례 내용을 또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다소 불일치라는 것은 불일치가 거의 없다. 따라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 건물에 대한 등기부라고 동일성이 인정되면요.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죠. 그럼 반대는 현저한 불일치가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동일성이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이 판례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없는데요. 책에는 없는데, 그 부분은 부동산 표시의 부합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법률 행위와의 이제 부합 정도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민법 시간에는 이걸 다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등기법에서도 이런 내용이 한꺼번에 섞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죠. 법률행위의 내용과 이제 차이가 생기는데요. 질적으로 불일치해요. 나중에 경정등기 시간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참고로 기억하시는데 처음에 예를 들었던 거죠. X로 계약했는데 Y가 등기됐다든지 병과 계약했는데 을 앞으로 전세권 등기했는데 저당권 등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등기가 되는 거죠. 질적으로 전혀 다른 등기가 됐으니까 이것은 전부가 불일치한 거예요. 전부. 그러면 전부가 불일치하니까 어때는 어떻게 시정을 해요? 말소 등기로 시작하는 거죠. 말소를 한 다음에 다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옆에서 전부가 이건 불일치하기 때문에 질적으로 불일치하다는 건 전부가 불일치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럴 때는 말소 등기로 시정해야 되지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 즉 위인물에 있는 거죠. 여러분 유인물에 그 4페이지에 보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경정등기라는 건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일부가 불일치할 때는 경정등기라는데요. 경정등기는요. 동일성이 인정돼야 돼요. 그래서 X로 계약을 100번지 계약을 해서요. 100번지가 등기가 됐어요. 근데 지목만 좀 틀리게 된 거예요. 통일성이 인정돼서 지목만 다는 거예요. 병과 계약을 해서요. 병 앞으로 등기가 됐어요. 근데 병의 주소만 좀 잘못된 거예요. 전세권 등 계약을 해서 설정 계약을 해서 전세권 등기가 됐어요. 근데 전세금만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전세, 병, XX는 맞죠? 근데 일부만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경정 등기로 시작해요. 근데 전혀 다른 등기가 돼버렸으면요. 질적 불일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말소 등기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양적 불일치는요. 양적 불일치는 참고로 이거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양적 불일치는요. 네. 듣고 그냥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갑과 을 사이에요. 이제 매매를 하는데요. 갑이 가지고 있는 100번지 X 토지가 있어요. X 토지. X 토지에 대해서요. 법률행위 매매를 했다고 해보죠. 법률행위 매매를 했는데요. 등기는요. X 토지 100번지만 등기가 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인접하는 갑이 소유하는 또 다른 Y 토지 101번지도 등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실수로. 그러니까 법률행위 양보다 등기된 양이 많다라는 거죠. 양이 늘어나 버렸어요. 등기된 양이. 자, 그럼 어떻습니까? 100번지에 대해서는 계약했잖아요. 그러니까 100번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해도 상관이 없겠죠. 이건 유효. 근데 Y는 어떻습니까? 계약을 한 적이 없잖아요. 계약을 한 적이 없으니까 이것은 무효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법률행위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된 내용이 법률행위보다 크면 어떻습니까? 법률행위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말소하면 되죠. X까지 말소할 필요는 없죠. 그럼 반대로요. 반대로. 계약은요. 100번지하고 101번지 두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했어요. 100번지는 40평, 여기는 60평이라고 해보죠. 평당 1000만 원 해가지고요. 10억 원에 샀어요. 이게 한 4억. 이게 6억 계산해가지고 10억에 샀어요. 근데 등기는요. X 토지만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등기됐으니까 Y 토지도 넘겨주면 되겠죠. 근데 이게 불능이 돼버렸어요. 불능이 돼버렸으니까 이거 넘겨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X 토지 100번지에 대해서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럼 100번지는 그냥 유효하게 두고 Y만 무효로 보고 6억만 돌려주면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관련돼서 이럴 수 있는 거죠. 을이라는 사람은요. 100평에 땅 맞춰서 건물을 지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60평을 취득하지 못해버리니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때는 X만 유효로 두는 것이 아니라 X, Y 모두를 무효로 해야 되겠죠. 전부를 무효로 하고요. 갑한테 10억을 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전부를 무효로 한다. 즉 X도 무효로 하고 10억 다 돌려받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과 을의 가정적 의사에 의해서요. 갑도 을도요. X만 사고 팔았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돼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전부를 무효로 한 다음에 X에 대해서 또 계약하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일을 또 한 번 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X는 어떻습니까? 유효로 해도 상관이 없겠죠. 이게 뭐예요? 일부 무효의 법리죠. 민법 137조에 있는. 그래서 만약에 등기된 양이 법률의 양보다 적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때는 일부 무효의 법리로 간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하고 다만 등기된 내용만이라도 유효하게 취득하고자 하는 당사자들 간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은 요 등기된 내용만 유효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양적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등기는요, 실체 권리 관계를 그대로 이제 부합시키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도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권리가 변동되는 과정도 사실은 다 일치를 시키고요. 등기배는 권리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원인도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인, 변동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요, 실체 권리 관계에 다 일치시켜서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판례는요, 판례는 그 원인이나 그 과정에 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등기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거래의 안정과 신속이라고 했어요. 과정이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원인이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실체 권리자에게 권리의 등기가 돼 있으면 거래는 안정이 되겠죠. 그 사람부터 소유권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인이 좀 잘못 기적되어 있다랄지, 과정이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소유자, 현재의 진실한 권리관계에 대해서 등기가 돼 있으면은 과정은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거래는 안정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부터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니까. 따라서요, 우리 판례는 과정은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권리관계만 일치가 되면은요, 이런 경우는요, 거래 안전을 위해서요, 등기를 유효로 냅둬버립니다. 유효로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가 존재하는 목적을 생각하면 되겠죠. 등기는 거래 안정과 신속이기 때문에 과정이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거래만 안정될 수 있으면요, 등기는 유효하게 둔다는 거죠. 자꾸 무효라고 말소하면 거래가 다 안정이 안 돼버리기 때문에요. 자, 거래 안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이 중간 생략 등기,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대한 등기, 무효 등기의 유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밑에 관련 판례 하나 제 책에도 있고 우리 책에도 그 174페이지에요. 영어로 add 해가지고 이렇게 1, 2, 3인데 이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니까요. 이거는 넘어가시고요. 판례는 넘어가시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요. 174페이지 보시면 이제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오른쪽에 실제 받은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 무효 등기 유용. 요게 이제 문제. 요걸 좀 기억하셔야 되니까. 먼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 생략 등기예요. 그래서 174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중간 생략 등기부터 봅니다. 근데 우리 책에는 굉장히 단순화가 되기 때문에 큰 흐름을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이 중간 생략 등기의 내용은요, 등기법 하다 보면 계속 또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자, 만약에 갑이 최초의 소유자라는 상태에서, 이건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더 공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거의 뭐 나오죠. 그러니까 쭉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갑과 을이 매매를 했어요. 근데 을 앞으로 아직 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이 다시 병과 전매를 합니다. 전매를 했을 때요. 자, 그러면 원래 등기는 없습니까? 을이 갑에게 권리를 갖고 병이 을한테 권리를 갖기 때문에 등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까? 갑, 을, 병 순서로 가야 되는 거죠. 이 순서로 가야 되는데요. 을을 생략하고 갑에서부터 직접 병 앞으로 등기가 돼요. 그러면 중간 을을 생략해 버렸으니까 이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합니다. 중간 생략 등기예요. 자,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 판례는요. 이제 판례 이론인데요. 만약에 갑을 을, 병, 더 나아가 갑, 병 사이에도 3자 합의가 있을 경우, 3자 합의라는 것은 갑을 을병만의 합의만으로 3자 합의라고 안 해요. 더 나아가서 갑과 병 사이에까지 합의가 있어요.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으면요, 우리 판례는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민법 시간에 이렇게 다루죠.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습니까? 3자 합의가 있으면요, 병이 갑으로부터 직접 이전 등기를 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3자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3자 합의, 갑을 을병 사이 합의는 있지만요, 갑과 병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어요. 합의가 없으면요, 병은 갑에게 직접 청구는 못 하잖아요. 그럼 병은 을한테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채권자로서 을한테만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병도 등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자가 이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고 하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어떻습니까? 대위 행사할 수가 있죠. 대신 행사한다는 거죠. 3자 합의가 없으면 직접 청구를 못하기 때문에요. 병은 결국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안 하면은 병은 을로부터만 등기를 해올 수 있기 때문에 을의 갑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요. 먼저 을 앞으로 등기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병 앞으로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3자 합의가 없으면요, 중간 생략 등기를 청구를 못하기 때문에 대위 청구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대위 청구하게 되면 등기는 당연히 갑을병 이 순서로 나와야 되는 거죠. 갑을병.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이거죠. 일단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요, 3자 합의가 있으면 청구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3자 합의가 없으면요, 대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등기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3자 합의가 없어요. 3자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 등기는 유효하냐라는 겁니다. 삼자합의가 없으면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죠. 삼자합의가 없으면. 그럼 삼자합의가 없으면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갑에게서 을에게로 병에게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갑에게서 병에게로 직접 이전되게 됐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원래 갑을 병으로 가야 되는데 갑 병으로 왔으니까 권리 변동 과정에 지금 불일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왔잖아요. 변동 과정에 불일치가 있어요. 변동 과정에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병의 등기를 무효로 할 것이냐라는 거죠. 무효로 할 것이냐 있었습니까? 우리는 과정이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이잖아요. 병이 소유권 취득할 사람 앞이었습니까?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거리는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거죠. 여기서 실체관계라는 것은 현재의 권리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의 권리관계에 부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이 등기를 유효하게 보는 거죠. 유효하기 때문에요. 갑이라는 사람은요.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를 안 해줬어요. 보통 중간생략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요. 최초 매도인 갑이에요. 중간생략 등기를 하는 이유는요. 보통 탈세나 투기에 악용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투기꾼이면 어떻습니까? 자꾸 자기 이름이 등기부에 기록이 되면 이게 국세청에 다 통보가 돼요. 그럼 국세청에 썼습니까? 이 사람이 자꾸 소유권을 취득해요. 등기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면은요. 이 사람 투기꾼 아니야 해가지고요. 세금 문제가 아니라 그 돈 도대체 어디서 났겠냐 해서 자금 추적이 들어와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부당한 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습니까? 다 추적에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등기부에 되도록 안 나오고 싶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중간생략 등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고요. 병은 을한테 사나 갑한테 사나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간생략 등기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해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람은 투기꾼이면 이 사람은 10억에 샀다가 12억에 팔았다고 해보죠. 병은 을한테 12억에 사든 갑한테 12억에 사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갑이 문제인 거죠. 자기는 10억에 팔았으니까 10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텐데 12억에 바로 직접 넘겨주면 세금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갑이 안 해주죠.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주겠어? 당연히 안 해주겠죠.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 그러니까 안 해줘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최초 소유자가요. 안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권리기로 하게 되면요. 처벌합니다. 처벌해요. 그러니까 중간생략 등기는요. 이렇게 삼자 합의가 있던 없던 상관없습니다.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탈세의 악용, 투기에 악용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부동산 중간생략 등기가 돼 있으면요. 이 사람들 다 합의했던 사람 다 처벌을 해요. 처벌은 하지만은요. 걸리면 처벌하지만요.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주질 않아요. 어차피 소유권 취득할 사람한테 소유자 등기가 되기 때문에 벌금만 부과하면 되잖아요.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를 위반하는 것은 중간생략 등기 위반은 여기에 대해서 처벌한다는 규정이에요. 하지 말아라. 하면 처벌하겠다라는 거 위해서 특별히 만든 법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요. 대표적인 단속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긴 하지만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처벌은 하지만은요.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는요. 갑이라는 사람이 안 해줘요.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안 해주면 직접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으니까요. 병은 무조건 안 나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합의를 안 해주니까 직접 청구해서 직접 갈 수도 없고요. 갈 수도 없고 중간생략 등기 했다고 하더라도 안 걸리면 되는 거잖아요. 걸리면 처벌을 하는 거지만 안 걸리면 처벌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이걸 확인하기 힘드니까. 조사 나오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데요. 이 사람 안 해줘요. 그러니까는 안 해주면 결국 어떻습니까? 대위해가지고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적 권리죠. 채권 권리를요. 병한테 양도를 해요. 병한테 양도를 하게 되면요. 채권이 넘어왔으니까 이제 이전 등기 청구를 누가 행사해요? 병이 갑에게 행사하는 거죠. 병이 갑에게 행사해버리면요. 직접 이전 등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최초 소유자 갑의 동의도 없이 실질적으로 중간생략 등기하고 동일한 효과가 발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없습니까? 이런 매매, 법률행위로 인한 이전 등기 청구는 양도가 제한되는 권리를 취급해가지고요. 최초 소유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최초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중간생략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최초 소유자 갑이 어떻습니까? 개입하는 상태에서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최초 소유자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중간생략 등기가 합의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어가지고 중간생략 등기가 할 수 있는데 다음에 이런 경우도 처벌은 하는 거예요. 처벌을 하는 것이고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등기는 유효하지만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됐어요.
합의도 없는 상태에 유효로 되면은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무효가 되느냐라는 거고 관련해서 이것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유효라는 거죠. 그럼 이때 갑이라는 사람은요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해준 적도 없는데 중간생략등기가 돼버렸잖아요. 반드시 내 합의가 있어야만 중간생략등기가 할 수 있는데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중간생략등기가 되기 때문에 갑이 병을 상대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효다. 나의 합의도 없이 중간생략등기가 됐으니까. 우리가 말소라고 하는 것은요. 무효를 주장해서 말소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 우리가 말소는요. 무효인 등기를 말소하는 거예요. 이거 유효잖아요. 유효니까요. 합의가 없다라는 이유로 해가지고요. 말소를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말소를 청구하지 못하고요. 그냥 등기는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합의를 안 해줬으면 어떻습니까? 우연히 이렇게 됐으면 갑한테는 처벌은 안 받겠죠. 을만 처벌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병만 처벌받으면 되는 거죠. 아니면 을하고 병만. 갑은 처벌은 받지는 않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핵심인 거죠. 자, 그래서 중간생략등기에 합의가 없이 중간생략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다. 유효이기 때문에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유효한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중간생략등기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이고 오른쪽 보시면은 그 애드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요. 방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3번에 있는 거죠. 방금 거기에.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두 번째 주제. 합의가 없다고 해서 그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등기가 유효가 되니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2번은 방금 했던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조건 양도에 의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또 막기 위해서요. 최초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이렇게 채권 양도에 따라서 이전 등기도 할 수가 없도록 막고 있죠. 이것도 아마 민법 시간에 판례에서 다뤘을 것이고요. 그럼 왼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요. 모두 생략 등기라는 게 있어요. 중간 생략 등기하고 거의 이제 유사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생략 등기는요. 머리 모자 머리 두자예요. 그래서 맨 앞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갑이 최초의 원시 취득자인데요. 원시 취득자인데 아직 보존 등기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처분하려면 보존 등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되죠. 갑이 먼저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권리 변동이 원래 일치되는 모습이 되겠죠. 그런데 맨 앞 갑을 생략해버리고 처음부터 을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버립니다. 맨 앞을 생략했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해요. 이것도 중간 생략 등기하고 똑같은 원리죠. 어차피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거죠.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모두 생략 등기도 유효하다라는 거죠. 예요. 이런 것도 처벌은 하지만은 굳이 등기까지 무효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관련돼서 이제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175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이제 넘어갔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나오죠. 그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만약 중간 생략 등기는요. 무조건 다 무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는요. 거래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갑과 을 사이에 매매가 있고 그다음에 을과 병 사이에 전매가 이루어지면요. 당사자들이 다 허가를 받으러 와야 돼요. 허가를 받으러 와야 됩니다. 허가를 받으러 와야 되는데요. 을이라는 사람과 만약 을이라는 사람을 빼고 중간 생략 등기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갑에게서 병에게로 직접 이전되니까요. 허가 받으러 누가 와요? 갑하고 병이 온다는 거죠. 을은 투기꾼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오면 허가 안 났겠죠. 근데 갑하고 병이 들어오니까 허가가 나버렸다는 거죠. 그럼 원래대로 했으면 어떻습니까? 허가가 안 났을 것이고 허가가 안 났으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것이고 그럼 병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는요. 실체관계도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만약 중간생략 등기가 돼버리면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한테 지금 소유권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요. 중간생략 등기는 무조건 무효고 중간생략 등기를 청구도 못하고 무조건 무효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어떻게만 해요? 반드시요. 갑, 을, 병 이렇게 가야 돼요. 두 사람이 따로 허가받고 두 사람이 허가받아가지고 갑을 병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없습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허가를 받을 생각을 안 해요. 허가를 받으면 자기 앞으로 등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을의 허가 청구, 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대위 행사하는 거예요. 이건 대위할 수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허가를 받기 전에는 본래 급부에 대해서는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나 협력 의무는 있잖아요. 그 협력 의무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대위 행사는 가능한 거예요. 이런 말 나오잖아요. 민법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반드시 어떻습니까? 대위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지 직접 청구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대위에서 청구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반드시 갑을병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병이 을을 대입해서 신청을 했더니였습니까? 을이 투기권이에요. 허가가 안 나버리겠죠? 등기를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면습니까? 병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간단하게요. 그냥 무조건 중간세냐 등기는 다 무효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효력 규정이에요. 무조건 무효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오면은 그냥 중간세냐 등기 나오면은 청구도 못하고 등기돼도 무조건 무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175페이지 보시면은 1번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중간세냐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갑을병 반드시 순차적으로 가야 되고 을이 행사하지 않으면 대위 행사에서 대위 행사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순차적으로 가라는 거죠. 이렇게만 가능해요. 자, 그러면 중간세냐 등기, 모두세냐 등기를 했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175페이지 3번 보시면 우리 책에서는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대한 등기. 제 이제 위인물에 또 그림이 있는 거죠. 작년에 수업할 때는 이렇게 그림을 나눠드리지는 않았었는데, 수업 시간에는 이해하셨다가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고 하신다고 좀 나눠달라 해가지고요. 지금은 해가지고 그림을 이제 그려서 나눠드리니까 복습할 때 훨씬 이제 편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대한 등기는 민법에서 또 하는 거죠. 자, 보면 갑과 을 사이에요. 갑과 을 사이에 아버지고 자식이라고 해보죠. 그럼 두 사람이요. 이 X 부동산을 증여할 생각이었어. 증여할 생각이었는데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매매한 것처럼 꾸밉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많이 배운 거죠. 매매는 어떻습니까? 통정 허위 표시한 가장매매죠. 가장매매니까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실질은 증여인데 매매한 것처럼 꾸민 거니까요. 그러면 수의 수매는 증여에 대해서는 의사합치가 있죠. 매매할 생각은 둘 다 없었어요. 증여할 생각은 의사합치가 있기 때문에 가장의 뒤에 있는 숨어있는 증여 이런 걸 은닉행위라고 하고 이건 유효죠. 의사합치가 있으니까. 그럼 원래는요. 갑과 을 사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갑에게서 을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한 다음에 국세청에 통보가 되면 어떻습니까? 증여세를 걷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매매한 것처럼 꾸며가지고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한 거죠. 실제 등기는 이렇게 지금 해놨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는 실제는 어떻습니까? 민법상의 실체 관계는 증여를 했지만은 매매한 것처럼 적어놨기 때문에 등기 원인이 실체와 불일치하죠. 등기 원인은 증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매매로 지금 잘못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원인에 의한 불일치가 있죠. 실체 관계하고 이제 불일치가 돼요. 그러면 이때 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무효로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등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우리는 아까 설명드렸죠. 현재 권리 관계만 부합이 되면 어떻습니까? 거래 안전을 위해서 유예를 두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 앞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소유권 등기가 돼 있잖아요. 어차피 증여가 돼도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이니까. 어차피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기 때문에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 즉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대한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유효한 등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발견을 했어요. 국세청에서. 이거는 매매라고 돼 있지만 부모 자식 간인데 그러면 이건 증여 아니야. 조사를 하겠죠. 실제는 증여 아니었는지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해봤더니요. 실제는 증여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증여세만 걷어들이면 되는 것이지 이 등기까지 무효를 할 필요는 없죠. 이걸 굳이 말소하고 다시 똑같은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앞으로. 그러면 그 사이에 거래 안전이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두고요. 이 사람한테 증여세만 걷어들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을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죠. 가장 매매에서 이루어진 등기라고 하더라도요. 은닉행위 증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을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병은 없습니까? 선의하기 따지지 않고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죠. 승계 취득을 하잖아요. 이거는.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만약 이는 증여라는 은닉행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때는 소유자는 갑에게 있는 거죠. 을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승계 취득을 못하겠죠. 승계 취득을 못하지 않습니까?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선의의 제3자인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고. 그런데 원익행위 증여가 있어가지고 어차피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기 때문에 병은 선의하게 따지지 않고 승계 취득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은닉행위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 등기가 아예 무효가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을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권리자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을 테니까 원칙적으로 승계 취득을 할 수 없지만 선의자이기 때문에 특별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108조 2항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실체관계가 없습니까? 뭐요? 등기 원인이 불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없습니까? 등기는 유효고 세금만 걷어들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무효등기의 유용이 있죠. 175페이지 4번 보시면 무효등기의 유용. 자, 무효등기의 유용은요. 요런 걸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인 상태에서요. 소유자인 상태에서
A 앞으로요.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저당권이 3억 이렇게 피담보채권이 3억이에요. 3억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다 갚았어요. 갚았으면 이거 무효가 되겠죠? 그럼 말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소를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등기는 무효입니다. 말소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돈이 필요해가지고요. 다시 B은행에 가지고 3억을 빌린다고 해보죠. 그러면 B은행에서는요. 이 부동산의 시가가 한 5억밖에 안 된다고 해보죠. 그러면 등기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말소가 안 된 상태에서 3억을 빌릴 리가 없겠죠. 그랬더니 갑이 뭐라고 하냐면요. 은행에 가가지고 B은행 가가지고 이 등기는 이미 소멸되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 사람 말만 믿을 수 없으니까 B은행에서 A은행에 전화를 해보겠죠. 했더니 돈 다 받았대요. 그러면 소멸한 거죠. 소멸했으니까 습니까 자기 앞으로 저당권 3억 등기를 하면 될 텐데 확실하기 위해서요. 이걸 말소한 다음에 다시 3억 등기를 하겠죠. 그러면 말소를 하고 다시 3억 등기를 하면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B가 그게 아주 말소 안 돼 있으니까 무효인 등기를 이용해 가지고요. A로부터요. 1대1 해가지고 B에게 저당권을 이전해 버립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B라는 사람이 1순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이전됐으니까 B라는 사람이 1순위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럼 간단하게 한 번 부기 등기로습니까? 한 번에 해결하는 거죠. 원래는 말소하고 다시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전 등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말소되어 그러니까 무효인 등기로서 말소됐어야 될 등기인데 말소하지 않는 무효인 등기를 유용을 하는 거죠. 마치 유효인 것처럼 유용해가지고 등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 실체관계 부합합니까? 부합하잖아요. 어차피가 선순위 저당권자잖아요. 말소하고 다시 3억 원의 저당권을 설정할 때도 최선순위 저당권자. 간단하게 이전 등기에도 최선순위 저당권자니까요. 이거 실체관계 부합하니까 이걸 무효로 할 필요는 없겠죠. 실체관계, 현재 실체관계 부합하니까요. 무효 등기의 유용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경우죠. 이것이 있기 전에, 여기 있기 전에 A라는 사람한테 주 3억을 모두 갚아서 이것을 이미 무효인 상태에서요. 2순위자로, 그 부동산의 2순위자로 C라는 사람이 전세가 들어왔어요. 3억 내고. 그러니까 C라는 사람 전세 들어올 때도 A의 저당권이 말소가 안 된 상태면 이거 뭡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돈 다 갚은 거래요. 은행에 물어봤더니 돈 받았대요. 그러니까 3억 전세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거는 원래 무효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순위 전세권자라고 생각하고 들어왔겠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다시 B은행 가서 3억 원을 빌립니다. 그러면 3억 원을 빌리면 B은행은요. 당연히 C보다 후순위로 들어가야 되겠죠. 후순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1번 저당권을 유용해가지고 이전해버리면 어떻습니까? B가 선순위자가 돼버리죠. 선순위로 올라서 버리잖아요. 1의 1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무효 등기를 유용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이 있죠. 이럴 때는 유용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말소하고요. B라는 사람은 3순위로 가서 B 앞으로 저당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 등기도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만 없으면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용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한 문장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유용하기 전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손해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없으면은 유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유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유용은요, 지금 저당권을 지금 유용했잖아요, 저당권을. 그럼 이렇게 권리에 관한 등기만 무효 등기에 유용을 할 수 있지, 표제부 등기는 유용이 안 돼요. 그럼 표제부 등기 유용이 안 되는 것은 밑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것도 많이 표제부 등기가 유용이 안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요. 2층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2층 건물이 있는데 거기 보존 등기를 했어요. 보존 등기를. 그래서 2층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로 표제부는 2층 건물이다. 갑이 소유한다라고 보존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2층 건물이 만약에 멸실이 됐어요. 전부가 멸실되면은 어떻게 돼요? 멸실 등기를 해야 되겠죠. 멸실 등기라고 등기를 폐쇄를 했어야 되는데요. 멸실 등기가 안 되는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건물을 지었어요. 2층 건물을. 똑같은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건물은 멸실 등기라고 사실 새로운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요. 이 보존 등기가 아직 멸실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새로운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요. 기존에 있는 보존 등기로 유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과거에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새로운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을 한다는 거죠. 이 말은 어떻습니까? 이 건물로 유용을 하는 거죠. 이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로 유용을 하는 거죠. 이 건물로 유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제부를 유용하는 것이 돼요. 보존 등기를 유용한다는 것은 표제부를 유용하는 것이 돼요. 근데 이것이 유용이 가능하냐 있어서요. 아무리 똑같이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동일성이 없죠.
이 건물하고 이 건물은 다른 건물이죠. 아무리 동일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랬었습니까?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똑같이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 등기부는 여전히 이 건물, 멸실된 이 건물에 대한 등기부일 뿐인 것이지 이 건물에 대한 등기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전혀 다른 건물이니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 건물을 을한테 팔고서요. 여기다가 이건 없으니까 이 해가지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듣기를 했어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겠습니까? 취득을 못하는 거죠. 이 등기는 없습니까? 멸실된 건물이에요.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없습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등기는 표제부 등기의 유형, 보존 등기의 유형은요. 무효라는 거죠. 등기가.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무효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여기다 어떠한 등기를 해봤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다시 보존 등기를 시켜야 되겠죠. 이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다시 시킨 다음이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전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근데 갑이 보존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 갑을 대위에서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대위라는 말은요 굉장히 넓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권리를 실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걸 안 해요. 그럼 내가 다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갑이 보존 등기 신청하지 않으면요 을은 갑에 대한 채권자잖아요. 매매를 했으니까. 그래서 갑을 대위에서 보존 등기를 시킨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이것이 바로 표제부의 유형, 즉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혹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밑에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유형은 사항란, 즉 권리에 관해서만 유형이 인정되고 그것도 등기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만 가능한 것이고 표제부 유형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가요. 자,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서 공부했던 실체적 그 유효 요건을 한 것이고요. 다시 앞으로 와서요. 한 장을 넘겨서 172페이지 보시면은 형식적 유효 요건이 있어요. 이 형식적 유효 요건은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등기법에서 앞으로 계속 공부할 내용이니까요. 지금은 자세히 볼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형식적 유효 요건과 관련돼서 제 이제 유인물에도 있고 우리 책 172페이지에 되는데요. 형식적 유효 요건으로 어떤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단 등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서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을 앞으로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런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적어도 형식적으로 일단 등기가 될 것을 전제로 하고 이것이 유효무효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가 적어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을 앞으로 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일단 이것이 실치관계도 부합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근데 만약 이것이 말소가 됐어요. 근데 그 말소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은 소유권을 취득할 때 등기가 됨으로써 소유권은 취득했지만요. 말소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말소가 무효가 되겠죠. 말소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습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권리가 소멸되지는 않겠죠. 말소가 무효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자, 원인 없이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됐다고 하더라도 등기는 어떻습니까? 권리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부적법하게 말소됐다고 해서요. 을의 권리가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 말소가 부적법하게 말소됐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을이 소유자로 추정을 받습니다.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소멸하지는 않은 거라는 거죠. 소멸하지는 않았어요. 자, 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이었습니까? 오른쪽에 173페이지 보시면 관할 등기소에 등기할 것, 그 다음에 등기 능력이 있을 것, 양가로 2번하고 3번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적법 절차라는 거죠. 일단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으로 이 등기가 적법한,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만약 절차를 위반하게 되면요.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고 절차를 위반했다고 해서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걸 앞으로 우리가 등기법에서 공부할 텐데요. 만약 등기라는 과정에서요. 우리가 조금부터 등기소를 배울 텐데 등기소마다 관할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부동산은 서울 등기소에만 관할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심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역적으로요. 관할권이 있어가지고 그 관할권 있는 부동산만 등기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요. 부산에 있는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등기할 수 없는 사람이 등기했죠. 관할 위반의 등기면요.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떠나서요. 무조건 무효예요. 예를 들면은 갑과 을이요. 둘 다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주소가 서울입니다. 근데 X 부동산에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동산은 부산에 있는 부동산이에요. 부산에 있는 부동산인데 둘 다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요. 매매 계약을 한 상태에서 서울 등기소 가가지고요.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등기소에서는요. 보니까 부산에 있는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등기소에는 이거는 부산에 있는 부동산이니까 부산 가서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라고 돌려보내야 되는 거죠.
각하라고 해요. 각하. 돌려보낸다. 실행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있는 등기소에서요. 깜빡하고 모르고 우리 앞으로 등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실체관계는 부합합니까? 어차피 부산 가서 하면 등기 어차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한테 소유권 등기가 된 거죠. 어차피 부산 가면 어차피 등기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실체관계는 부합하지 않습니까? 등기할 수 없는 사람이 등기를 했죠. 이것은 무조건 무효예요. 무조건 무효가 되고 실체관계 부합해도 무효가 되고요. 이건 말소하고 다시 부산 가서 다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할 위반의 등기는요. 무조건 거기에 체계되어 있죠. 이거는 실체관계 부합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무효. 당연 무효라는 거예요.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요. 이건 실체관계 부합하더라도 무효이기 때문에 실체관계 심사 권한이 없는 등기관이 마음대로 말소해버려도 상관없어요. 실체관계 심사 권한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실체관계 부합해도 무효니까요. 그래서 실체관계 부합해도 무효인데 등기관이 발견을 못해가지고 말소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면요. 이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이요. 등기소에 가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소해 주세요. 라고 하면 바로 등기관이 말소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비슷한 것이요. 반가로, 양가로 3번 우리 책에서는 이걸 나눠놨는데요. 나눌 필요 없어요. 차라리 관할 등기소에 등기할 거 요 내용하고요. 양가로 3번에 1번을 갖다 세트로 묶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요. 동그라미 1번이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두 번째 줄에 있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는 것은 등기할 수 없는 걸 등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할 수 없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요. 만약에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을은 유치권자, 정당한 유치권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공사비를 못 받았어요. 유치권 행사하는 거죠. 그럼 갑이 소유한 상태에서요. 갑이 계속 점유하면서 유치하기 피곤하니까요. 갑하고 을하고 공동으로 와가지고요. 이 건물에 대해서요. 유치권 등기 좀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을 앞으로 유치권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유치권 등기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유치권 등기를 신청해서 오면 어떻습니까? 등기관은 뭐라고 해야 돼요? 유치권 등기는 이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돌려보내야 되는 거죠. 돌려보내야 되는데 등기관이 모르고요. 유치권 등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게 실체관계 부합하죠. 유치권자 앞으로 유치권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애초에 등기할 수 없는 게 지금 등기가 되는 거죠. 그건 뭐예요? 당연히 이것도 무효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유치권 등기를요. P라는 등기관이 모르고 했다고 해보죠. 근데 이 사람은 퇴직을 하고요. Q라는 등기가 새로 왔어요. 그래서 등기부를 쭉 넘겨보는데 뭐 이런 등기가 있는 거예요. 유치권 등기. 그러면은 Q라는 사람이 그냥 가가지고 뭐 이런 등기가 됐지 함부로 그냥 말소해버릴 수 있겠습니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할 수 없는 등기가 됐으니까. 이걸 말소한다고 해서 뭐 손해보는 사람 없잖아요. 이건 애초에 할 수가 없는 등기예요. 그러니까 실체관계 부합하더라도 이거는 당연 무효가 되겠습니까? 등기관이 그냥 마음대로 말소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실체관계 부합해도 무효니까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등기관이 이걸 발견을 못했어요. 발견을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보는 누가 있으면 그 사람이 말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말소를 해달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바로 말소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하사유 1호하고 2호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두 가지는요. 실체관계 부합하더라도 언제나 무효예요. 부합해도 유효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등기할 수 없는 게 등기가 됐으니까. 다이아몬드 동산에 대해서 등기가 돼 있어요. 무조건 말소해버리면 되는 거죠. 무조건 무효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뒤에서 다시 공부를 하겠지만은 우리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요. 과정이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거래 안전을 위해서 다 유효하게 두지만은 딱 두 가지예요. 등기할 수 없는 사람이 등기했을 경우 또는 등기할 수 없는 걸 등기했을 경우 이 두 가지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당연 무효가 돼가지고 직권으로 말소해버릴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이외에 다른 절차요.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1호하고 2호 이외에 다른 절차 위반을 했을 때요. 그 두 가지를 제외한 절차 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등기법의 절차라고 하는 것은요. 절차는 어떻게 절차를 만드는 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도록 할 것이냐. 그 목적은 실체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절차예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가 잘못돼 버리면 거래가 전극적으로 다 깨져버리겠죠. 그러니까 등기를 처음에 할 때 어떻습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등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거래의 안전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 우리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등기를 절차를 마련해 놓으면 이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도록 할 것인가. 그 수단으로서요. 몇 단계를 거치면서 절차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절차 자체는 그 절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체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절차일 뿐이에요. 근데 절차를 위반을 했어요.
근데 절차를 위반해서 등기가 됐는데요. 이것이 실체관계 부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단이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를 굳이 무효로 할 필요는 없겠다 해서요. 실체관계 부합하면요. 그냥 다 유효라고 합니다. 유효. 실체관계 부합하면 다 유효로 취급을 해요. 유효로. 근데 단 두 가지만 예외라고 했죠. 관할 위반하고 사건에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 두 가지는 실체관계 부합해도 무효가 되고요. 그 이외에는 실체관계 부합하면 다 유효로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보죠. 위조 문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했어요. 그럼 위조된 문서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각하를 했어야 되는 거죠. 문서를 확인해가지고. 근데 위조 문서를 가지고 등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맥스 물건 10억 원에 매매한 것도 맞아요. 이전 등기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등기소에 가져갈 서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서류들을 다 떼다 보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요. 서류를 좀 위조를 했어요. 주민등록 등본을 위조를 했다든지. 뭐 이런 거요. 주민등록 등본을 위조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주민등록 등본을 위조하게 되면 위조 자체에 대해서 형사 책임은 지겠지만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가백에서 을 앞으로 이미 등기가 돼버렸어요. 그럼 굳이 이걸 무효를 하게 되면 다음날 가서 주민등록 등본 가져오면 어차피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등록 등본은 언제든지 가면 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위조된 문서를 가지고 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실체관계 부합하잖아요. 어차피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한테 소유권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유효해요. 그러니까 위조한 사람을 형사 책임과는 별도로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은 이제 별개의 문제고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또 대리인한테요. 등기를 시켰어요. 맡겼어요. 대리인한테 등기를 맡겼는데요. 사실은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요. 다른 사람한테 시켰어요. 자기가 바빠가지고. 그럼 이 사람은 없습니까? 대리권이 없죠. 복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요. 승낙이 있어야 되잖아요. 본인의. 승낙도 없이 함부로 복임권 행사해버리면 없습니까? 이 사람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무권대내에서 등기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도 없습니까? 어차피 등기를 하려고 했잖아요. 원하는 대로 등기됐죠. 그러니까 없습니까? 무권 대리인에서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없습니까? 이것도 없습니까?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과정이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수단이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 부합하면 다 유효하다는 거죠. 그럼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고요. 근데 만약에 실체관계도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겠죠.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가 되고 실체관계 부합하지 않으면 절차를 위반하고 나아가서 실체관계도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텐데요. 이 실체관계 부합 여부는 등기관이 심사할 수는 없다라고 하죠. 형식적 심사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등기관이었습니까? 실체관계 심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체관계 부합 여부는 심사를 못해요. 따라서 만약에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도 있는데 실체관계 부합 여부는요. 법원에서만 판단하는 거예요. 등기관은 판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요. 일단 1호하고 2호, 관할 위반하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인 경우를 제외한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요. 일단 한번 등기를 해버리면요. 마음대로 말수를 못해요. 심사 권한이 없으니까.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가 될 수 있는 등기를 등기관이 마음대로 말수를 못한다는 거예요. 심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권으로 말수할 수 없고요. 직권으로 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수해달라는 이의 신청도 못하고요. 결국 실체관계 부합 여부가 다툼이 생겼을 때는 소송으로 법원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 내용들은요. 우리가 방금 했던 내용들은요. 앞으로 등기법 시간에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요. 이것은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세요. 앞으로 이 내용은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 시간에 계속 배우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 정도만 잘 기억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적 유효 요건, 실체적 유효 요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없지만요. 제 유인물에는 있는 것이 되게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잠깐 보면요. 형식적 요건과 관련돼 가지고요. 중복 보존 등기 문제가 생겨요. 중복 보존 등기. 중복 보존 등기가 됐을 때 나타나는 이제 문제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보죠. 우리 책에는 없는데 가끔 우리 시험 문제는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중복 보존 등기는요. 상란의 중복 보존 등기가 있고 표시란의 중복 보존 등기가 있어요. 그리고 중복 보존 등기라는 것은요. 보존 등기가 되는 과정에서 등기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등기 기록이 두 개가 굴러다니는 거예요. 두 개 이상이 굴러다닌다는 것은 보존 등기가 두 번 이상이 이루어지면은 등기 기록이 두 개가 생기겠죠. 보존 등기를 할 때 등기 기록을 계산하기 때문에 보존 등기가 세 개가 있으면 등기 기록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 보존 등기라는 것은요. 중복 보존 등기가 됨으로써 중복된 등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즉, 부동산마다 하나의 등기 기록만 둬야 되는데 보존 등기가 두 번, 세 번 이루어지다 보면요. 등기 기록이 두 개, 세 개가 돼버릴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문제예요. 자, 그러면 표시란의 중복 등기는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2층 건물이 있어요. 2층 건물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요. 보존 등기가 하나 됐는데 여기는 10층 건물로 해가지고 보존 등기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요. 2층 건물 해가지고 또 보존 등기가 또 됐어요.
이 건물에 대해서 두 개의 보존등기가 있다는 거죠. 표제부가 이제 중복하여 보존등기가 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선 보존등기, 후 보존등기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자, 10층 건물이었습니까? 이 건물에 대한 등기라고 볼 수가 없죠.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의 등기예요. 그러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이 등기만 유효한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한 등기 기록은 하나만 있는 거죠. 이거는 이 건물의 등기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기 때문에 표제부 중복 등기는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표제부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등기가 있으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만 유효하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보존등기가 하나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중복 보존등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도 2층 건물로 돼 있어요. 그럼 표제부가 다 일치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갑, 을, 갑 이렇게 보존등기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상란의 중복 보존등기가 됩니다. 이랬을 때 효력인데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잠깐 보면은 민법에서도 배우죠. 중복 보존등기. 자, 갑 앞으로 보존등기가 돼 있어요. 갑 앞으로 보존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이 물건을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보존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전 등기를 하면 되겠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보존등기가 안 돼 있는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또 보존등기를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 또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이요. 이건 이미 보존등기가 돼 있습니다 해가지고 거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 실행을 거부하는 각하를 했어야 되는데 등기관이 모르고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후 보존등기를 기출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등기 기록이 지금 두 개가 있죠. 이게 중복 보존등기야. 보존등기 할 때 등기 기록이 새로 개설되다 보니까. 자, 그러면요. 이때 어떤 걸 유효로 할 것이냐가 먼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우리 판례는요, 항상 어떻게 봅니까? 동일인 명의 중복 보존등기는요, 항상 선 보존등기만 유효라고 하는 거죠. 유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로 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을은 아직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죠. 이건 무효니까. 그러면 을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요, 선 보존등기를 기초로 다시 이전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매매는 했으니까. 그러니까 을 앞으로 다시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요. 이 두 번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죠. 어차피 이렇게 될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등기가 후 보존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요. 여전히 이거는 무효예요. 항상 우리 판례는 선 보존 등기만을 유효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민법에서. 그러니까 선 보존 등기만 유효라는 거죠. 이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돼 있어요. 후 보존 등기를 기초로 해서 이전 등기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없습니까?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떠나서 이게 원래 후 보존 등기가 실체관계는 부합하지만은 항상 선 보존 등기만을 유효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명인을 달리하는 중복 보존등기 이런 거죠. 명인을 달리한다는 것은 갑 앞으로 보존등기가 이미 돼 있어가지고요. 갑이 을한테 이걸 팔았어요. 그럼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겠죠. 그리고 을이 다시 병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면 병이 없습니까? 여기서 이전 등기를 받으면 될 텐데요. 병이 모르고 보존 등기를 신청한 거예요. 근데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이미 보존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각하를 했어야 되는데 모르고 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병이 다시 정한테 이걸 처분을 합니다. 처분해요. 그러면은 보존 등기가 지금 두 개가 있으니까 등기 기록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명인을 달리하는 중복 보존 등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무엇을 유효로 할 것이냐에 있어서요. 우리 판례는 없습니까? 이때는 이제 보는 거죠. 이것이 유효냐 무효냐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보존 등기 이 갑의 보존 등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면 없습니까? 이 등기가 유효하다는 거죠. 이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요. 후 등기가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무효가 되니까 후 등기는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이라는 사람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병 앞으로 이걸 등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정 앞으로 등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병이 자기 앞으로 안 하면 정이 병을 대입해서 등기시킨 다음에 등기를 하면 되니까 어차피 정이 소유권을 취득은 해요. 그렇죠?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없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게 실체관계에 부합하죠. 현재 실체관계에 부합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무효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유효 무효에 있어서는 우리 판례는요. 동일인 명이면 항상 선 보존 등기. 명인을 달리할 때는요. 선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면 무조건 후 보존 등기를 무효로 보고요. 등기 기록이 두 개 굴러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등기부 시효 취득도 못해요. 하나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중복 보존 등기의 유효 무효 문제죠. 명인을 동일할 때, 명인이 다를 때. 실체관계와 상관없이 항상 선 보존 등기가, 그러니까 항상 아니고 이건 이제 예외가 있지만은 선 보존 등기가 유효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선보존 등기에 추정력이 미치는 거예요. 여기도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게 원인 무효가 아니에요. 그러면 을이 소유자로 추정이 되겠습니까? 정이 소유자로 추정되겠습니까? 을이 소유자로 추정되겠죠. 이게 유효고 이건 무효니까. 그렇죠? 이게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 이게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소유자로 추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정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지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이게 중복 등기의 유효 무효 문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요. 증복 등기 기록의 정리 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중복 등기의 내용은요, 무엇을 유효로 할 것이냐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선 보존 등기로 좀 가면 되는 것인데, 중복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를 그러면 폐쇄를 해야 되겠죠. 두 개가 굴러다니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책에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어쩌다가 한 번씩 시험 문제 나와요. 어쩌다 한 번씩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요. 그냥 이 한 대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중복 보존 등기가 됐을 때 유효 무효의 문제하고요. 어떤 하나를 폐쇄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개가 올라다닐 수는 없으니까 폐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떤 걸 폐쇄할 것이냐 문제예요. 요것만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 이때요, 폐쇄를 시킬 때요, 우리가 보면 이게 무효고 이게 유효라는 거죠. 판례는 명확해요. 이것만 유효고 이건 무효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없습니까? 뭘 폐쇄해야 되겠어요? 이걸 폐쇄를 하고 다시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대부분의 소수 의견이었고요. 다수 의견. 그러면서 지금 그 등기법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그 등기법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요걸 무효인 등기를 폐쇄하고 유효인 등기를 이제 남겨야 될 텐데, 이걸로 남겨두고 이걸 폐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시 을 앞으로 등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실체관계 부합하지 않는 간격이 생기기 때문에 거래가 훼손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무효인 등기를 남기고요. 요거를 폐쇄를 시켜버려요. 얼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빨리 안정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다시 을 앞으로 또 등기를 한번 해야 되면 또 한번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안 해도 되기 때문에요. 유효는 갑이 유효하지만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요거는 이제 대부분 판례는 그때 이제 요게 유효냐 요게 유효함에 있어서 이게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쪽을 아예 유효로 해버리고 이걸 무효로 하자라는 소수 의견이 있었는데 이 등기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요 여전히 선보존 느낌은 유효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체관계 부합시키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등기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거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요. 이때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버리고요. 유효했던 이 등기를 빨리 폐쇄를 시켜버려요. 그럼 어떻습니까? 거래가 빨리 안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유효 무효의 문제하고 중복 등기 어떤 걸 폐쇄할 것이냐 문제는 별개예요. 그렇죠? 유효인 걸 폐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한 것을 남기고 무효인 걸 폐쇄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시키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중복 보존 등기 유효 무효 여부를 따질 때는 항상 최초의 소유자를 보는 거죠. 보존 등기 명의를 받잖아요. 그래서 보존 등기 명의이 동일하면은 선보존 등기, 다르면은 선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 선보존 등기 유효. 그래서 유효 무효를 따질 때는요. 최초의 소유자 보존 등기 명의를 보면서 유효 무효를 따져요. 그러면 이때 어떤 걸 폐쇄할 것이냐를 따질 때요. 어떤 걸 남겨놓고 어떤 걸 폐쇄할 것인가 따질 때는요. 맨 마지막 소유자를 봐요. 최종 소유자. 보는 방법이 전혀 틀립니다. 최종 소유자를 봐가지고요. 그 최종 소유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최종 소유자 쪽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다르죠 지금. 소유자가 다르면요. 어떤 게 실체관계에 부합해요? 어차피 의리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이니까 이게 실체관계에 부합하잖아요. 이쪽으로 정리를 하고 이걸 폐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또 항상 최종 명의를 보기 때문에요.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되는데 후 등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어떤 우연에서 다시 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또 됐어요. 그러면 지금 최종 명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지금 실체관계가 부합하죠. 둘 다 실체관계가 부합할 때는 그러면 이때는 뭘로 정리해야 되겠어요? 둘 다 실체관계가 부합할 때는 이게 사실은 유효한 거잖아요. 이럴 때는 이 등기를 남기고 요걸 폐쇄시켜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폐쇄 문제는요. 최종 명의를 봐요. 맨 앞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쪽으로 정리하니까. 근데 만약에요. 갑 앞으로 등기가 되는 상태에서요. 후 등기를 기초로 해서 A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선보존 등기를 기초로 해서는요. 아무런 등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실체관계에 부합해요? 이게 실체관계에 부합해요? 요거죠. 요거. 만약에 이걸 폐쇄하고 이걸 다시 살리려면요. A 앞으로 다시 저당권 등기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는 요게 실체관계에 부합하죠.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때는 또 요걸 폐쇄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폐쇄하고 무엇을 정리할 것이냐는요. 현재 실체관계를 보는 거예요. 현재 실체관계를 보고 부합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유동적인 거죠. 근데 유효무효는요. 맨 앞 사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죠. 뒤에 있는 내용은요. 우리 책에 없으니까 이런 거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사실 중복 등기 이제 그 중복 보존 등기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는요. 우리 등기법에서는요. 토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요. 건물도 똑같은 중복 보존 등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건물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 예규회가 있어요. 근데 예규회가 있는데 예규회는요. 정리하는 법도 틀려요. 그러니까
예규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면 원래는 어떻습니까? 이게 유효하기 때문에 이것을 폐쇄하고 여기다가 을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건물 중복 등기 정리는요, 이렇게 해요. 근데 토지는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요, 실체관계 부합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버려요. 유효한 쪽으로 반드시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예규의 내용은 건물은 예규에 있고 토지는 이제 등기 법령위가 있는데 등기 규칙위가 있는데 건물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등기 규칙에는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복 등기 정리 넣습니까? 실체관계 부합하는 쪽으로 정리하는데 등기관이 잘못 정리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등기관이 잘못 정리했다고 해서요,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해서는 안 되겠죠.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그래서 중복 등기 정리 잘못했다고 해서 실체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고, 그러니까 실체관계 부합하는 걸 남기고 부합하지 않는 걸 폐쇄해야 되는데 모르고요, 실체관계 부합하는 걸 폐쇄시켜 버렸어요.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따지면 되겠죠. 왜 내 거 폐쇄했냐? 그러면 다시 원상복구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폐쇄를 잘못했다고 해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뒤에 2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2장까지는 가기 힘들 것 같네요. 맨 마지막 이것을 안 하고 넘어갈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그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요, 중복등기 정리 문제가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지금 설명한 내용이에요. 중복등기의 유효 무효 문제는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 민법 내용하고 동일해요. 동일하죠. 동일하게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중복등기 무엇을 폐쇄하고 어느 쪽으로 남겨서 정리할 것이냐 문제는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배우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유무효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유무효의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최초 소유자를 보느냐 최종 소유자를 보느냐 전혀 다릅니다. 판단하는 방법도. 그러니까 구별해서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해하시는 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근데 가끔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까지 했던 내용이에요.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기출문제. 요것만 풀고요. 2장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2장부터가 사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등기와 관련된 내용이고,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다 민법 이야기 했죠. 민법 이야기.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등기법과 관련된 내용을 합니다. 자, 틀린 것은요, 1번. 등기 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등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대한 등기라고 하더라도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할 위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 이런 말 없으면요, 실체관계 부합이라는 말 나오면 그냥 다 유효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미등기 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를 했어요. 모두 생략 등기죠. 그렇죠? 최초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이전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존 등기를 했으니까 양수인 명의로. 그렇다고 어떻습니까? 모두 생략 등기도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하다는 거죠. 자, 3번,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합의했는데 당사자의 신청의 착오로 임차권 등기가 됐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는 전부가 불일치한다는 거죠. 전혀 다른 질적인 불일치는 전부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시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시정해요? 말소하고 다시 등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가 없죠. 여기 이제 3번이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권리자는 갑임에도 불구하고요, 등기 신청 착오로 을명의로 잘못했어요. 이것도 질적 불일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을명이 말소한 다음에 다시 갑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죠.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 이것도 질적 불일치니까 맞죠. 5번,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의 표시와 실제 건물 사이에 건물의 건축 시기, 건물의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 지번 등에 관하여 다소의 차이, 앞에 있는 건 하나도 몰라도 돼요. 다소의 차이, 뭐요?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죠. 차이가 거의 없어서 동일성이 인정이 되면 어떻습니까?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죠. 유효하다. 그러니까 3번만 틀린 거죠. 우리 시험에서도 이렇게 시험 문제가 여기서도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183페이지부터 제 2장 내용은요. 우리 책에는 지금 유인물에는 2장까지 좀 나와 있는데 다음 시간에요. 2장의 그림 이런 걸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이건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림 잠깐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절차 들어갈 거예요. 자,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